그 자료에도 지금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정치에서 권력 분점과 협력, 분권과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과제가 뭔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아니라 주권자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과 국회 관계를 어떻게 그 분권과 협력의 관계로 만들 것인가, 이게 핵심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은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약한 국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되돌이켜보면 우리가 오랜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만 유린된 게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 체제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발육을 제한해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87년도에 대통령 선출 형태만 바꿨지, 이 권위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국회를 어떻게 강화하고 또 책임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되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대통령 중심제의 정합성이 있냐 없냐, 또는 뭐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거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촛불 이후에 권력 분산을 이야기하는 취지하고는 좀 걸맞지 않다, 그런 점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회에서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것은 사실 국회의 권한만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니라 국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구와 또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권을 가져오려면 예산 수립을 국회에서 하려면 국회 산하에 뭐 기획예산청 같은 것도 둬야 되고요. 또 입법권을 다 가지고 오려면은 미국처럼 입법 과정의 청문회가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거 없이 그냥 권한만 달랑 가져온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헌정개혁은 저는 매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첫 번째 원칙, 우리가 권력을 나누고 협력을 하는 문제가 청와대와 국회 간의 관계라는 문제가 관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가 아니라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로 돼 있습니다.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가 돼 있고 야당은 여당과 협력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와 청와대와 갈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의회와 협력이 되질 않기 때문에 대통령은 통치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만 계속 비대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5년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못 버티고 막판에 가면 레임덕이 오고 불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총리 추천권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선출권은 총리가 내각 구성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회제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단판에 지금 우리가 의회 중심제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헌정개혁을 기구화하면서 동시에 출발은 미니멈으로 하자. 그래서 저는 총리 추천제 같은 거를 검토해 보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총리가 대통령의 지시도 받고 국회의 눈치도 보는 그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총리를 다수파가 추천한다는 것은 사실은 집권당이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라 국회의 주도 세력으로서 그 야당과 협력하고 또 연정을 시도하는 중심으로서 정당 정치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지금 여당에서 총리는 아예 부를 필요도 없어요. 그죠?
뭐 일상적인 어떤 뭐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당 대표들 다 불러 모아서 말씀하시지,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들하고 자리를 한다든지 밥을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점체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그래서 여당이 국회의원으로서 야당과 협력하고 연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과 여당으로서 협력하고 국회로서 견제하는 이런 기능을 회복하는데 저는 총리 국회 추천제가 의미가 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선출제를 지금 여당이 수용하기 어렵고 또 국민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렇지만 권력 분점을 위해서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여당이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 양자의 사이에서 결국은 여당은 그건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현행 헌법상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가 대통령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된다. 또 야당은 지금 총리 선출제가 사실상 의원내각제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단판에 그렇게 가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된다. 그 접점에 저는 총리 추천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당론은 아닙니다만은 단일안을 만드는데 참고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 추천제라는 것은 말하자면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하면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그래서 국회에서 인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과 당대당 협상을 통해서 추천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그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도 받지만 국회의 눈치도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여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결코 야당이 요구하는 권력 분점과 관련해서 작은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어느 당이었죠? 그게 당론으로 추천제를 내셨던가요? 근데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런데 이 추천제를 현실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아이디어인가? 우리 논의에. 추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 나라의 어떤 제도적인 정합성보다는, 지금 사실은 현행 헌법상, 현행 헌법상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로 돼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의 정합성에 맞게 부통령제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회의 취약성이라든지, 앞으로 의회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의 국민적 요구와는 또 배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총리를 대통령의 전일적인 어떤 지휘체계에 놓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갖다 놓음으로써 장기적으로 국회의 중심을 더 강화해 나가는 이런 스타트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총리 추천제에서 총리는 국회의원에서 선출하는 거,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헌법 개정 특위의 자문위안 중에서도 보니까 절충안 비슷하게 그런 의견이 있긴 있던데, 거기서도 이게 뭐 사례를 국가별로 쭉 드러났는데 어떤 나라다라고 특정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좀 좋은 자료가 있으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한번 줘보시오. 관심 좀 저도 있어서 그래요. 심상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정태욱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아까 심상정 의원님 이야기하신 게 당론이 아닌데 그런 개인적인 소신이었는데, 저도 우리 당론과 관계없이 입장을 밝히면은 기본적으로 심상정 의원님의 문제의식과 그 대안에 대해서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현행 87년 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대통령이 여러 가지 권한, 특히 이제 인사권을 중심으로 해가 모든 권한을 장악을 하니까 사실상 여당은 배제되고 야당과 극단적인 이 대립적 형태를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이 옛날 여당할 때도 그랬고 항상 여당은 정치에서 소외되고 정치는 청와대와 야당 간의 대결 구도로 되다 보니까 국정이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 왔습니다. 그 자료에도 지금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정치에서 권력 분점과 협력, 분권과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과제가 뭔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아니라 주권자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과 국회 관계를 어떻게 그 분권과 협력의 관계로 만들 것인가. 이게 핵심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은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약한 국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되돌이켜보면 우리가 오랜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만 유린된 게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 체제와 협력화, 청와대와 갈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의회와 협력이 되질 않기 때문에 대통령은 통치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만 계속 비대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5년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못 버티고 막판에 가면 레임덕이 오고 불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총리 추천권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선출권은 총리가 내가 구성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회제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단판에 지금 우리가 의회 중심제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헌정개혁을 기구화하면서 동시에 출발은 미니멈으로 하자. 그래서 저는 총리 추천제 같은 거를 검토해 보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총리가 대통령의 지시도 받고 국회의 눈치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발육을 제안해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87년도에 대통령 선출 형태만 바꿨지 이 권위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국회를 어떻게 강화하고 또 책임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되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대통령 중심제의 정합성이 있냐 없냐 또는 뭐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거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촛불 이후에 권력 분산을 이야기하는 취지하고는 좀 걸맞지 않다. 그런 점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회에서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것은 사실 국회 지도부는 그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총리를 다수파가 추천한다는 것은 사실은 집권당이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라 국회의 주도 세력으로서 그 야당과 협력하고 또 연정을 시도하는 중심으로서 정당 정치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지금 여당에서 총리는 아예 부를 필요도 없어요. 그죠? 뭐 일상적인 어떤 뭐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당 대표들 다 불러 모아서 말씀하시지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들하고 자리를 한다든지 밥을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채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그래서 여당이 국회의원으로서 야당과 협력하고 연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과 여당으로서 협력하고 국회로서 견제하는 이런 데의 권한만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니라 국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구와 또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권을 가져오려면 예산 수립을 국회에서 하려면 국회 산하에 뭐 기획예산청 같은 것도 둬야 되고요. 또 입법권을 다 가지고 오려면은 미국처럼 입법 과정의 청문회가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거 없이 그냥 권한만 달랑 가져온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헌정개혁은 저는 매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첫 번째 원칙, 우리가 권력을 나누고 협력을 하는 문제가 청와대와 국회 간의 관계라는 문제가 관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가 아니라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로 돼 있습니다.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가 돼 있고 야당은 여당과 협력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와